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실기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신기술 동향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역시 신기술 동향 용어를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하고 함께 정리할 용어는 한국정보통신협회인 TTA에서 ICT 시사용어 300 용어를 책으로 출간했던 게 있습니다.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word.tta.or.kr 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 ICT 시사용어 300이 출간되었다는 게 공지사항에 떠 있죠. 제가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서 이 책을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용어 300개를 정리해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이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 300개 중에서 몇 개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정리해 드릴 수 있을지, 자, 수업 시간을 한 40분 정도로 예상을 해서 할 수 있는 때까지 정리해 드리고, 남는 부분은 이제 뒷강의에서 이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학습 내용 역시 시사용어 300개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용어 정리를 통해서 이 용어가 우리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이 용어 정리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기술 동향 시험을 10점 만점에 적어도 6점 이상, 3문제 이상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학습 목표 역시나 300 용어를 정리하면서 용어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 직접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1번 용어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 첫 번째 용어는 이제 그 VA라고 해서 가상 광고라고 하죠. 가상 이미지, 이제 컴퓨터로 그래픽화 시킨 것을 TV 화면 등에 삽입해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일을 우리가 가상 광고라고 하는데, 이 가상 광고라는 이 용어와 그리고 간접 광고라는 이 용어가 혼돈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간접 광고라는 말은 PPL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TV 화면에 상품을 끼워 넣어서 널리 알리는 일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와 그 가상 이미지를 TV 화면을 삽입해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일. 자,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가상 광고라는 의미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간접 광고라는 것은 조금 안에 있는 좁은 의미의 간접 광고다, 뭐 가상 광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용어 보도록 할까요?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VDI라는 거. 그러니까 자꾸 영어 이니셜을 자꾸 봐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최근 그 기출문제에 보면, 답항 속에 한글이 답인 경우보다는 영어 이니셜이나 영어로 답항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영어 약자를 유심히 봐두셔야 합니다. 자,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센터에 넣어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꺼내어 쓸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 자, 이 언제 어디서나라는 말이 이제 오늘날 통신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정보를 꺼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든다 그러면 웹하드 많이 아시죠? 웹하드 그리고 녹색창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N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우리 집에서 사용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다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해 두는 게 보편적인 시대에서 이제는 이제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N디스크라든지 웹하드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올려놓게 되면 내가 어디를 갔어도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의 자료를 꺼내 쓰는 것처럼 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바로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VDI라는 용어로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MVNO라고 하고요. 자, 이동통신망을 가진 사업자 MNO로부터 설비를 빌려서 통신 상품을 가공한 뒤에 거기다가 이제 마진을 남겨서 되파는 형태의 사업자를 가상 이동통신 사업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용어는 아니지만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역시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번호 이동제도 이동통신망을 가진 사업자 MNO와 계약해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그대로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에게 옮겨 쓰는 체제다.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이제 답항으로 나올 만한 용어들은 아니지만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여러분이 봐두신다면 지문 속에서 또는 전산 영어 지문 속에서 이런 말들이 혼합시켜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열심히 읽어봐 달라는 거 부탁드릴게요. 제가 읽어봐 달라는 걸 확실히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외워달라는 거는 확실히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용어를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계속 진행되겠지만 무조건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외우고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라는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그 정보통신 관련된 정보 관련된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앞서 이번 시간에도 한 번 더 언급되겠지만 그 LTE라는 이런 용어 있잖아요. 이 LTE라는 게 LTE가 뭐니?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LTE 그거 빠른 거 아닌가? 그 데이터 통신 우리 스마트폰에 쓰는 그 뭐 통신 방식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LTE의 약자가 뭔지 어떤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또는 뭐 우리 그 흔히들 많이 쓰는 유비쿼터스 뭐 이런 말들 있죠. 이거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용어거든요. 자, 이런 용어들 자체를 많이는 들어봤지만 비전공자 입장에서 알고 싶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 정도면 이 정도의 기본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해서 MS라는 약자로 썼습니다.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절차와 과정.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어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그 기업에서 함부로 보안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유출이 된다든가 이러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라는 의미가 PMS라는 용어로 쓰인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어서 일곱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PIPA라고 합니다. 피파라고 하는데 이거 축구에서 그 피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축구에서 피파는 FIFA죠. 이거랑 다른 겁니다. 자, PIPA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이용을 엄격히 제한한 어떤 법령을 우리가 피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게임 셧다운 제도 많이 들어보셨죠? 만 18세가 안 된 청소년들이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밤 9시입니까? 뭐 10시입니까? PC방에 제가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은 그 시간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게끔 나라에서 법으로 지정한 제도를 게임 셧다운 제도라고 하죠. 자, 결합 판매 번들이라고 하죠. 번들. 묶어서 파는 거. 그래서 우리 통신에서도 우리 그 일반 그 슈퍼마켓에서 가도 어떤 상품에다가 스카이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서 끼워서 파는 그런 번들 제품들이 많은데 우리 온라인 그 쇼핑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통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방송통신 상품을 한 꾸러미로 묶어서 파는 형식.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KT 제품을 쓴다 그러면 KT 뭐 올레 TV하고 인터넷하고 그리고 KT 전화하고 이렇게 다 묶어서 한꺼번에 팔면 좀 더 싸게 우리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를 우리가 결합 판매라고 하죠. 번들 세일.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보, 컴퓨터, 통신정책위원회라고 해서 ICCP라고 합니다. 뭐 이런 그 협회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슨 협회에 대해서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입니다. 자,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설계도를 일반에 터놓은, 말이 좀 좀 딱딱하다, 그죠? 설계도를 일반에게 이제 공개해 놓은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자,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자, SK텔레콤, KT, LGU+, 이동통신 우리나라의 3사가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개방한 근거리 무선 통신망을 우리가 퍼블릭 프리 와이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공익 채널이라는 것은 공익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헤아려고 고시한 방송 분야에 속하는 채널을 공익 채널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공공의 이익의 목적을 가지고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라는 것도 이 ICT 시사 용어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 삼포면 일대에 들어설 인구 5만 명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국제우주전파환경서비스 ISES. 자, 이거는 우주 전파 환경을 예보하고 또 경보하는 기구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째로 가도록 하죠. 자, 16번째는 국제전기통신규칙 ITRS라는 거 한 번씩만 읽어봐 주세요. 어떤 협회나 규칙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국제전기통신연합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도 상당히 많이 언급했던 부분이죠. ITU라는 거. 국제연합정보통신 전문기구를 우리가 ITU라고 합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자, 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회에서 ITU 컨설이라고 하고요. 자,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라고 해서 약자는 이제 ITU를 앞에 그대로 붙여서 역시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역시 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 스터디 그룹 5 해서 국제 환경 기후 변화의 표준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번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21번째. 자, 국제해적당이라고 하는데요. PPI. 자, 인터넷 정보 파일 공유와 자유로운 이용을 추구하는 어떤 정치 조직을 하는데, 뭐, 인터넷 정보 파일 공유와 또 자유로운 이용을 추구한다. 이 말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그쵸. 나쁜 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죠. 왜냐하면 인터넷 정보 파일의 공유와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 정보를, 어떤 프로그램을, 또 어떤 게임을 정말 노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자유로 쓴다는 것은 뭔가 좀 해적당이라는 느낌이 들겠죠. 자, 그런 부분의 의미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자고 주장하는 이런 정치적 그 의미가 가미된 조직을 국제해적당이라고 우리 그 ICT에서는 표현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핀이라는 건데 탄소를 얇게 펼친 소재 뭐 이런 거 있다는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드 페리티, 석유, 석탄 따위를 쓰는 화력 발전과 또 태양, 바람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원가가 같아지는 시점이다. 이런 용어는 참 좋은 용어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정부 처리 시험에 나올 만한 용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쓰던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전력에 비교해서 신생 에너지 발전 원가가 같아지는 시점이라는 것은 신생 에너지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드 페리티라고 합니다. 자, 그린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은 구축 운영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그린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자, 그린이라는 말 나오면 조금 환경에 좀 가까운 그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뭐 물론 아시겠죠. 자, 그린 데이터 구축 지침이라는 것은 정부 통합 전산센터처럼 규모가 큰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때 쓸 국가 표준을 의미하는 게 이제 그린 데이터 센터 구축 지침이라고 한다는 의미겠죠. 자, IT 시사 용어 25번째였고요. 자, 이어서 26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아이넷이라고 하네요.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그죠?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망을 그린 아이넷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아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죠? 그린 아이넷이라고 합니다. 자, 근거리 무선통신이라고 합니다. 근거리 무선통신.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접촉하지 않은 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 앞서 우리 2012년 2차 용어 60개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자, 28번째 글로벌 K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터넷 창업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국제 기업으로 성장하게끔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분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처럼 또 유명해지기까지 발전해 주도록 이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이어서 기가 인터넷이라는 말은 1초마다 데이터 10억 비트를 전송하는 인터넷이다. 자, 기가라는 용어 자체가 10억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용량 단위를 쓸 때 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했을 때 1000 단위가 이제 킬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만 단위가 메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 3개 더 붙이면 얘가 기가가 되겠죠. 기가. 그 다음에 또 공 3개가 더 붙으면 이게 뭡니까? 테라가 됩니다. 테라. 그래서 킬로, 메가, 기가, 테라. 뭐 이런 식으로 단위가 쭉쭉쭉 올라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10억 비트를 전송하는 인터넷이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이 되겠죠. 그래서 10억 비트가 이제 기가 비트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1초마다 데이터 10억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기가 코리아 역시 범부처 정보통신 발전 국책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가라는 용량 자체가 아주 큰 용량이기 때문에 이런 기가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아주 발전적이고 엄청나게 빠른 뭐 이런 의미의 단어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이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 시점이 제가 2013년도라면 만약에 이 강의가 2014년, 15년, 16년이 지났을 때는 이 기가 인터넷이란 말보다는 테라 인터넷이란 말이 더 어울리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는 기가라는 말이 이제 크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가 코리아까지였고요. 자, 31번. 자, 기간통신사업자 회계보고.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용어들이 그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억자 부분으로 이렇게 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연관성은 없어.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서로 연관성은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제 가나다 순으로 책에서도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책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기간통신사업자 회계보고라는 말, 역시 뭐 기간통신사업자가 방법통신위원회에 사업 영역별 현황을 알리는 일이 되겠고요. 자, 기능성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어스 게임이라 해서 교육, 훈련, 치료, 운동 등 기능을 고려한 게임이다. 단순히 게임을 통해서 즐기는 일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치료나 운동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게임을 우리가 시리어스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네트워크 준비지수 NRI라고 하는데요. 이게 약자로 이렇게 나오면 왠지 이게 시험에서 계속 약자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눈이 좀 갑니다. 자,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ICT 발전 활용도와 잠재 경쟁력을 평가한 지표를 네트워크 준비지수라고 영어 약자로 NRI라고 한다는 거 같이 봐두시고요. 자, 다층 나노튜브라 해서 NWNT라고 하고요. 탄소 나노튜브를 여러 개를 지름 10에서 100 나노미터쯤 포개어 놓은 어떤 일련의 신소재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참 웃기는 말이죠. 다음 달 폰. 애플사의 아이폰의 신제품의 한국 출시는 자꾸 늦어지는 현상을 있죠. 그래서 아이폰은 쓰고 싶은데 매번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우리나라가 제일 늦게 출시가 됐죠. 왜냐하면 이제 애플 회사 측에서는 가장 그 경쟁 상대가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가 가장 큰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좀 비교해서 이렇게 그렇게 내놓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음 달 폰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ICT 시사 용어에 나왔다는 거 보면 뭐 어떤 의도에서 이런 용어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재밌는 용어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36번째입니다. 자, 대표번호제. 자, 기업이나 개인이
한 개의 전화번호만 쓸 수 있는 체계다. 그렇죠. 우리 회사의 전화가 이렇게 여러 대가 있다 하더라도 대표 번호가 그러니까 1566, 뭐 7909, 뭐 이런 식으로 대표 번호를 쓰게 되면 회사는 여러 개지만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자, 이쪽으로 이제 전화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쪽이 만약에 통화 중이라면 자동으로 이제 다음 회선으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 번호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표 번호제.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자, 정보의 바다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하는 과학자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말 속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데이터 통신 종량제, 이 종량제라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량제를 잘 안 쓰지만, 그 스마트폰 데이터는 종량제를 쓰고 있지만, 가정에 있는 인터넷은 종량제가 아니고 대부분 무제한이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이나 문자, 영상, 메시지 등 데이터로 통신한 분량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체계인데, 제가 과거 저기 호주, 뉴질랜드 쪽에 몇 년을 살고 왔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쪽 나라는 이제 데이터가 집에 인터넷도 전부 다 종량제죠.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100기가 정도를 내가 쓰겠다 이렇게 그래서 한 달에 이제 요금은 100불을 내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쓰다 보면 뭐 영화 몇 개 다운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00기가 훨씬 넘어가요, 그죠? 그러면 매달 한 25일쯤에서 한 30일쯤 되면 이거 용량 다 써서 인터넷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직까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이터 무제한이 계속해서 이제 상품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종량제로 돼 있으면 다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데이터 트래픽 지도라고 하네요. 자,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통계 지표를 우리가 데이터 트래픽 지도라고 하고요. 자, 디도스 공격 이거는 실제 시험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디도스 공격. 인터넷 사이트에 서비스 거부를 유발하게 하는 해킹 기법을 우리가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죠. 흔히들 이 디도스가 여러분 그 정보처리 실기 시험에 신기술 용어의 답항으로 자주 등장했던 이유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디도스 공격을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 뭐 정부기관에서 디도스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도스 공격을 뭐 누가 하는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공격을 우리가 자주 받고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신기술 동향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은 정보처리 실기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버스나 지하철이나 뭐 택시나 아니면은 가끔씩 그 쉬는 시간에 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열고 여러 가지 정보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 어, 연예 기사나 아니면 스포츠 기사나 아니면 뭐 사회면의 기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읽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정보처리 실기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이쪽 기사를 여러분 보지 마시고 IT 쪽의 기사를 많이 보세요. 이 IT 쪽에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이 많이 봄으로써 여러분이 봤던 이 부분이 실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용어가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기술 동향도 마찬가지고 전산 영어도 마찬가지고 업무 프로세스도 마찬가지고 용어가 출제되는 문제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 출제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나온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용어를 접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어떤 형태의 용어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듣게 되는 거고 필요로 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41번 보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의 날. 자, 이런 날도 있네요. 자,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한 2006년 10월을 가리키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 DCS 서비스라고 하네요. 자, 위성 방송과 인터넷 TV, IPTV를 결합한 상품이다. 자, 저희 집에서도 이걸 보고 있는데요. 이 그 DCS 서비스, 그러니까 IPTV를 보고 있죠. 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송을 제대로 못 봤을 경우에 들어가서 찾아서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뭐 유료가 좀 많기 때문에 뭐 최신 프로 보려면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500원, 1000원을 내기 싫어서 어떡합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뭐 어둠의 경로를 찾아서 막 다운을 받고 하죠. 그 불법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실제적으로는 이 IPTV 서비스가 화질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그 바로바로 이제 500원, 1000원을 결제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컨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를 뭐 결제를 정상적으로 하고 우리가 본다 그러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형태가 이 IPTV가 되겠죠. 인터넷을 이용한 TV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DSLR. 이거 DSLR 카메라 이것도 이제 용어로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화질과 여러 연출 기능을 담은, 일안 렌즈 반사식 디지털 사진기다 해서, 디지털 싱글 렌즈 카메라라는 약자로서, DSLR 카메라 이런 게 있구나, 라 정도 봐두시면 되겠어요. 디지털 나오니까 역시 디지털 교과서도 나오네요. 자, 컴퓨팅 기기를 매체로 삼아서 여러 영상, 음성, 문자 자료와 또 학습의 편의 기능을 담아낸 전자책. 그래서 이게 그 학교에서, 최근 초등학교에서, 많이 이게 그 시범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면서, 초등학교에서는, 교재를 이제 실제로 들고 다니지 않고,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교재를 보면서 수업받는, 그런 장면도 한번, 뉴스에 나오고, 실제 그렇게 진행한 학교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디지털 권리 관리라 해서 DRM이라고 하는데요. 자, 인터넷 콘텐츠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기술이다. 자, 디지털 권리 관리다. DRM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6번입니다. 46번. 디지털 사이니지. 똑똑한 광고 매체. 알아두시고요. 자, 디지털 큐레이션. 인터넷에 널린 정보 데이터를 특정한 관심, 흐름, 목적에 따라서 새로 구성해서 전시하는 행위를 디지털 큐레이션을 한다. 디지털화된 어떤 것들을 전시한다고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디지털 포렌식. 자, 휴대폰이나 PC 같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범죄 관련 정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한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49번 이건 별표 해야 되겠죠. 그죠? 별표. 롱텀 에볼루션의 약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LT라는 말을, LT라고 쓰지만,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정보 처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야, 너 LT가 뭐 약자인 줄 아냐? 라고 물었을 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몇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하셔야 됩니다. LTE가 뭐냐고 하면 롱텀 에볼루션입니다. 자, 비동기 방식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인 3GPP에서 추진하는 4세대 이동통신의 명칭이라 하는데 사실은 4세대 그 포지라고 하기에는 아니고요. 한 3.9세대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완벽한 포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LT. 그래서 이제 LT 다음에 우리가 나온 게 뭡니까? 그 TV에서 선전 많이 하죠. LTA라고 많이 선전하잖아요. 이 LTA의 A는 뭐의 약자입니까? 모르신다고요? 어드밴스드의 약자죠. 그래서 LTEA는 롱텀 에볼루션 어드밴스드의 약자로서 이게 진짜로는 4포지에 가장 가까운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LTE의 약자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롱텀 에볼루션 음성 통화, 그러니까 VoLTE라고 하죠. 그러니까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 에볼루션 LTE망을 이용한 음성 통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롱텀 에볼루션의 VoLTE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LTE 부분은 아직까지 LTA가 사용되고 있는 추세고 있기 때문에 LTE나 LTA는 한 번 더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51번 가도록 하죠. 자, 51번은 망 중립성이다. 그래서 통신망 제공 사업자는 모든 컨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렇죠. 차별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망 중립성의 의미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 머니볼. 미국 프로야구단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운영 방침을 가리키는 말이다. 뭐 정확하게 어떤 운영 방침이라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용어 책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길래 일단은 그대로 표현을 해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일단 봐둘게요.
자, 53번 모바일 인터넷 전화 MVOLP라는 거. 이제 VOLP도 이 VOLP라는 단어 자체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전산 영어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고 신기술 동양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VOLP 약자는 뭐라고요? 보이스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통신에서는 연결되는 전통적인 음성호, 그러니까 음성이죠. 음성 통신. 이것을 인터넷 프로토콜로 대체한 유선 인터넷 전화, 그러니까 유선 인터넷 전화가 VoLP인데 목소리 전달하는 거, 얘가 이제 뭐예요? 이동 통신 서비스로 확산된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우리 기출 문제에서 VoLP가 전산 영어에도 많이 나왔다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MVoLP가 한 번쯤 나올 가망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 전화 서비스로 확장된 형태, 뭐가? VoLP가. 유선 인터넷 전화의 VoLP가 이동 전화 서비스로 확산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54번 모바일 쿠폰 상품권이죠. 뭐 이거는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리고 무선 마이크 당연히 전기줄이 없는 형태의 소형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라고 하죠. 이런 것도 이제 신기술 용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읽어봐 주시면 되겠죠. 무선 마이크가 나왔으니까 이제 무선 스피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자, 무선 스피커, 전력 공급선이나 음원 통신이 없는 형태의 스피커니까 무선 스피커 있으면 참 편리하겠다, 그죠? 집에 어떤 그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음악 같은 거 듣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다가 이게 스마트폰의 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무선 스피커가 있으면 뭐 일부러 꼽지 않아도 바로 이제 스피커로 크게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니까 무선 스피커고요. 그 무선 전력 그 와이어리스 파워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그 우리가 생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무선 전력이 그 현실화되고 만약에 된다면 전선 없이 전파를 타고 흐르는 전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핸드폰도 충전을 할 때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면 일부러 충전기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 무선 전력이 만약에 생겨서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면 그 충전기 만드는 회사들은 다 문 닫아야 됩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문 닫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 얘기했지만, 그, 뒤에도 우리가 한번 나오겠지만, 이 RFID가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각종 상품에다가 이 RFID 칩을 내장을 시켜서, 대형 마트나 이런 거 결제할 때 캐셔가 필요 없이 바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캐셔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을 다 잃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앞으로 계속 그 사회가 발전하고 이 IT가 발전하면서 이제 직장의 어떤 모양새 자체도 많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자, 무어의 법칙 한번 보세요. 무어라는 사람은 그 인텔 회사 창업주죠. 인텔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여러분 집의 컴퓨터에 사용되고 있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라는 제품은 대부분 이제 인텔 회사께 많으니까. 그래서 인텔 회사의 창업주인 무라는 사람의 법칙은 뭐냐면 반도체 집적회로는 18개월마다 항상 2배로 늘어나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정용 컴퓨터를 만약에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죠? 100만 원 주고 그 가정용 컴퓨터를 현 시점에서 제일 좋은 거 고성능을 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가 딱 18개월이 지나면 같은 가격 100만 원인데 성능은 딱 2배로 늘어나는 제품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형태가 이제 과거 이제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그 법칙을 우리가 무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9번은 미래 인터넷이라 그래서 기존의 인터넷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는 데 쓸 대안 기술과 또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미래 인터넷이라 하고요. 미러리스 카메라라 그래서 LR 촬영 체계에서 반사경과 펜타프리즘을 뺀 사진기다. 제가 사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부분을 빼서 사용하면 또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사경과 펜타프리즘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빼서 사용하는 사진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 미러레스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그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자, 61번은 아름다울 미자의 미모가 아니고요. MIMO가 되겠는데 자,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단말기 하나로 여러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그쵸? 우리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하면서 뭐 그 TV도 볼 수 있고 TV 보면서 전화 받을 수도 있고
예전에 그 아주 오래전에는 집에 그 컴퓨터 있죠. 모뎀을 사용하던 시대였나요? 자,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을 한참 하고 있으면 전화 사용 못 해요. 전화는 계속 통화 중에 걸리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내가 뭘 하면서 다른 것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의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미모라고 합니다.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의 약자입니다. MIMO 기억하시고요. 자, 민원24 뭐 이런 사이트도 시사 용어로 ICT 시사 용어로 나오네요. 그 뭐 한 번씩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주민등 등본 같은 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 그다음 밀리미터 파라고 해서 주파수가 30에서 300GHz 대역의 전파를 우리가 밀리미터 파라고 합니다. 이 주파수 대역폭은 최근 SK텔레콤과 KT와 또 LG U+, 3사에서 서로 좋은 주파수 대역을 정부에서부터 살려고 그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랬던 뉴스도 본 것 같은데요. 참 그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 그죠? 그 과거에는 이 땅은 내 땅이고, 그쵸? 이 땅은 뭐 다른 사람 땅이고, 또 이 땅은 뭐 나라 땅, 정부 땅이고,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내 땅의 일부를 떼서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이렇던 시대였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 공중에 주파수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죠? 공중에 이 대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이 대역은 누가 쓸 거야? SK가 쓸 거다. 그죠? SK가 정부로부터 1조 원을 주고 이 대역을 사게 되는 거죠. 또 이 대역은 뭐 LG U+ 거다. 뭐 1대0은 KT 거다. 이렇게 해서 공중에 있는 주파수의 어떤 범위를 정부로부터 돈 주고 사서 이 주파수 대역으로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데이터 서비스를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정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건가?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이제 공중에 있는 것도 누구 거다 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죠. 자, 방송산업 실태조사라는 말로서 역시 방송산업 현황을 그대로 살펴보는 일이고요. 자, 방송수신 제한 시스템에서 카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유료 방송 시청 채널을 제한하는 체계. 그래서 여러분 채널 이렇게 돌리다 보면 뭐죠? 그 영화 보는 사이트 이름이 뭐더라? 그 영화 보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로 가입을 해야만 그 채널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체계, 그런 체계를 우리가 방송수신 제한 시스템이라 해서 카스라고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66번입니다. 자, 방송시장 경쟁 상황평가위원회라 해서 말 속에 다 의미가 있으니까 뭐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지상파 방송 사업자,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위성 방송 사업자 등과 특정 채널의 전부나 일부 시간을 쓰기로 계약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우리가 PP라고 한다는 거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방송통신 기자재 전기용품 인증제라는 것도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방송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이것도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TV에서도 많이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KCSC라고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사무 처리하는 합의제, 심사, 토의 기관을 우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지금 40분이 다 다가가고 있어서 여기까지만 이번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정리해 드리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제 3강이 되겠죠. 자, 3강이라고 제가 직접 바로 고치겠습니다. 3강 신기술 동양 최신 용어 ICT 용어에서는 이번 시간에 70개까지 정리를 했고요. 71번부터 시작해서 또 몇 번까지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몇 번까지 정리를 해서 ICT 용어 300 용어를 모두 다 정리하고 시험 치러 가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험 치기 직전까지 버스나 지하철이나 또는 뭐 여러분 승용차에서는 핸드폰 보시면 안 되겠지만 휴식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반드시 연예기사, 스포츠기사 그만 보시고요. 이제는
시험 칠 때까지만 IT 쪽의 기사를 많이 읽어보면서 IT 쪽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IT 관련 용어가 어떤 용어가 있는지를 자주 봐두신다면 여러분 시험에 큰 도움 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ICT 용어 300의 71번부터 다시 만나 뵙기로 약속드리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